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리플로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알게 네, 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4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리플 XRP를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제 쇠뇌가 많이 되었고, 과거에, 그 내용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저한테는 최근에 일목균형을 통해서 진짜 뒤통수를 한 번 빵 맞은 것처럼 잠자고 있었던 나의 어떤 영혼이 깨어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과거에 저는 어땠냐면 지금 이런 얘기들에 엄청 끄달려 있었죠. 특히 이제 베어러블 123, 여기 뒤에 배경으로 그려진 이 이미지가 베어러블 123의 그, 그 마스코트인 그 곰입니다. 그 베어러블 123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여기서 커뮤니티라 하면 미국에서 XRP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에서 어떤 교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상의 이제 인물인데, 그 베어러블 123이라고 합니다. 저기 내용 잠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스위치를 켠 건가요? XRP가 모든 것을 움직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XRP를 둘러싼 내러티브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플립 더 스위치라는 단어가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회자되고 있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그 단어를 써가지고 트윗을 한 게 지금 크게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기사가 3월 달에 난 거죠. 그 내용 잠깐 보시면요. 어, 일론 머스크가 스위치 누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멋진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거였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이 사진들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 가지 뭐 글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게 이게 XRP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플립 더 스위치 하는 어떤 연관성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그 주변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위치를 켠 건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포스팅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엑스머니 아시죠? 그 X에서 일론 머스크 X에서 그 결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기사화를 시켰는데, 그 베타 테스트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리플의 파트너인 크로스 리버라는 곳이에요. 크로스 리버라는 곳.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과 그걸 이제 출시하는 날짜와 시간들이 뭔가 또 연관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탬프 이 1시 21분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의 관계 속에 막 리플의 어떤 뭐 엑스머니와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회자를 하면서 드디어 리플과 엑스가 손을 잡았다. 리플과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리플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같은 것이 더 공고히 되는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리플에 대한 신자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긴 세월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한 9년, 10년 정도 되는 시기를 그렇게 리플의 신자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신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이런 사진만 봐도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떨게 되냐면, 나 1.3달러 때는 못 사다가, 나도 이런 모습 하는 거 아니야? 리플 10달러 가고, 리플 589달러 갔을 때,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을 마치 신성시하면서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제 저도 이제 꽤 많이 세뇌가 돼 있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리플을 대할 수 있을까? 리플이라고 하는 걸 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어떤 간절함들이 생겼고, 그 간절함들을 막 찾다 보니까 지금 일목균형을 알게 됐죠.
여기도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얘기 보면 지금 너무 황당해요. 지금 계절이 어느 때인데 이거 깨고 내려와서 여기 바닥을 기고 있던 이때 갑자기 이 모든 매물대를 한 방에 뚫을 수 있겠느냐. 근데 리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주 놀랄 일이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미스터 풀이 올린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냥 한 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이게 제도권 안으로 리플이 편입됐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지, 지금 현재 구간이 이 구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V자 곡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근에 또 조엘 캐치가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V자 곡선 앞에 놓여 있다. 뭐 이런 트윗을 하고 날리니까 그러면 이제 조만간 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말들 한 번 제가 딱 맞은 거 봤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슈왈츠가 22년도 5점인가 거기서 옷을 한 번들 사입으라고 그런 얘기를 포스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된 게, 옷 한 벌도 못 사입어 봤다. 그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때 옷 한 벌이라도 사입으라. 그리고 시간 지나 봤더니 그때가 최고점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비드 슈왈츠는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최근에 올린 그 데이비드 슈왈츠의 그 V자 반등 뭐 그런 이야기들과 관련해 가지고 트윗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 많냐면, 클래리티 법안 100% 통과된다. 4월 초에 그 이미 물밑에서 다 작업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이죠. 뉴스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뉴스에 나온 것들 정리해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물었더니, 아직 그 리플이 보유한 그 20%의 그 보유량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클래리티 법안에, 클래리티 법안에 그 리플이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20%를 훨씬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안 된 이상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명확성 법안에 보면은 20%를 그 지금 1000억 개 중에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400억 개예요. 근데 클래리티 법안에 보면 이 400억 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전체 물량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20% 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400억 개 물량 중에 꽤 많은 양, 이게 40% 아닙니까? 전체 물량의 40%인데, 그럼 400억 중에 200억 건은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리플과 그 집권당과의 어떤 조율들, 혹은 금융권과의 조율에 의해서 이거 뭔가 해결해, 지금 물밑 작업을 해 놨을 것이다.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죠. 어떤 물밑 작업을 했고, 클래리티 법안이 합의가 됐을 때 과연 리플이 들고 있는 물량을 뭐 재단으로, 공익재단으로 만들어서 뭐 기부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아직 불확실한 영역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하고 있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리플을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신비화되어 있는, 리플을 둘러싼 신비화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일론 머스크의 X의 결제 머니로 리플이 선정이 됐다. 뭐 이런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리플을 투자하고 했던 그런 그 신비주의적 투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투자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비론에 계속 빠져 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멍해집니다. 멍해져.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와도 에이 리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봉이 시원시원하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넋놓고 그걸 맞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를 빼앗긴 나의 영혼, 나의 투자 영혼, 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자각을 할 수 있게 만드냐가 저의 이제 가장 큰 숙제였고 그 숙제를 풀었던 것들이 일목균형으로 풀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이제 와볼게요. 자, 일목균형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이런 거, 구름을 벗어나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 이런 상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목균형 열심히 너무 공부들 하지 마셔라. 그냥, 구름이 이렇게 양운과 음운이 있고, 그 양운을 돌파할 때,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화해서 거래를 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구름을 한번 지워 볼게요. 구름이 이렇게 없죠. 지금 구름도 없고, 이동평균도 없습니다. 그냥 주봉으로 열어놨을 때의 그냥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네. 저점을 깨지 않았네. 여기 고점을 넘지 못했네. 이런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 추세가 생기면, 여기 내려와도 저항을 받고, 내려와도 저항을 받고, 내려와도 저항을 받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추세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추세를 맞아도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들, 이거 이탈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근데 이제 구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되고 있네, 혹은 역배열로 되고 있네,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보여지게 됩니다. 즉 구름 위는 정배열의 상태라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서부터는 역배열의 상태라는 거죠. 자, 과거의 상태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이제 과거 차트들을 쭉 보는데요. 달러로 볼게요. 자, 이렇게 달러로 보면 자, 여기 제가 어저께도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평선 세팅하는 법 좀 굵게 제가 만들어 놨죠. 자, 여기 보면 자, 빨간색, 빨주, 노초, 파, 이렇게 선들이 있죠. 자, 역배열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가장, 20일 이평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일 이평을 단기 이평이라 하고, 이제 여기 파란색 이런 것들은 장기 이평이라 했죠. 자, 상승장에서 20일 이평이 지금 주봉으로 본 겁니다. 20일 이평이 60일을 돌파하게 되면, 하방으로 돌파하게 되는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 어김없이 주봉에서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한번 발생하면요. 자, 60일이 120을 돌파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얘가 돌려서 이 이평들이 다시 정배열로 되는 일은 안 생깁니다. 왜? 역사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20일 이평이 장기 차트, 주봉으로 봤을 때 2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 다음에 꼭 60일이 120일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배열로 되어 있었던 거, 정배열은 단기가 맨 위에 있고 장기가 맨 아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가 맨 아래에 있고, 그게 역배열로 된다는 거는 단기가 맨 아래로 놓이고 장기가 맨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단기가 맨 아래로 놓이고 장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 역배열이 풀어지는 거는, 자, 여기와 같은 이런 장대 양봉들 몇 개가 반드시 나오지 않으면 20일 이평이 장기 이평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안 나오면. 근데 보통 이게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와이코프의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와이코프
하락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승 구간이 있고 여기 하락 박스 구간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그 장대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나왔었던 이런 양봉들은 반드시 음봉을 맞게 돼 있어요. 자, 그건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면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 초반에 20일 일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서 초반에 이렇게 바닥 구간을 내려오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 그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로 나 있었던 이 이평들이 다시 역배열로 했다가 모이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물론 기간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2022년도 이후에 나왔던 이 하락장 구간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이 선들을 푸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기도 짧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추세선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하락하고 있을 때의 이 패턴과 이 여기까지의 이격이 이렇게 멀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때는 멀었어요. 이 장기 이평들 있죠. 이 장기 이평, 이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횡보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상당히 좁아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이 파란색 추세선까지는 꽤 걸지만 이것도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이 길이에 비하면 상당히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영역에서 과연 돌파를 하면서 꺾일지, 2번 영역에서 돌파를 할지는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강력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다 짧은 시기가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 시기와는 다른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길게 기다려야지만 여기는 이거 아니면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자, 그러다 보면 여기 생겼었던 이런 우문이 상당히 두꺼웠죠. 왜냐면 올라가도 내려받고 하니까 이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짧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나올 수 있죠. 짧게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 짧게 남은 이 하락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절로 치면 계절로 치면 동지다, 동지.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이렇게 나가는데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일단 요거만 보자면 동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좀 있으면 봄이 온다는 거죠, 봄이. 그 얘기는 나올 거 다 나왔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약간 딜레이가 있을 뿐 상승장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상승장. 다만 요 구간에 딜레이가 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요 구간 축적 구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 대응을 해서 리플의 개수를 좀 늘려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W자 이렇게 W자 2번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W자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 W자 이렇게 한 번, 2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고점들 몇 번씩 찍겠죠. 이렇게 저점들 몇 번씩 찍고 그냥 우리 이거 심플하게 그냥 W 두 개 있는 박스 구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 쐐기형처럼 이렇게 우상향 하듯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우하향 하듯이 있을 수 있고요. 역해된 숄더처럼 밑에가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자, 이제 한글
하나 차트로 좀 와서 볼게요.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하게 간다. 2015년도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간다. 자, 여기였죠. 여기 제가 어저께 게시글 하나 써드린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 이거 믿고 싶지 않지만 이 믿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 왔는데 패턴이 이상하게 맞네? 그럼 패턴이 맞는 걸 저보고 어떡합니까? 맞아서 일단은 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사용해 보겠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걸로 봤을 때는 그냥 아주 노멀한 W자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여기 W자 이렇게 있죠. W자 이렇게 있죠. 하나 W, 두 개 W.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의 위치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음모론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왜 이게 하필이면 맞냐? 그리고 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냐? 무슨 속셈이 있지 않느냐? 세력들이 어떤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현상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이탈하는 현상, 구름을 돌파하는 현상. 어저께도 저는 이 30분 봉으로 보고, 진짜 30분 봉은 대단하다. 30분 봉. 대단하다. 제가, 이게 30분 봉에 여기 딱 터치를 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제가 여기서 받고, 여기서, 좀 대응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저냥, 제가 어저께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양운 나오면, 이거 분명히 여기 터치를 안 하고 가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터치를 하면,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나오고, 지금도 여기를 터치하는 순간, 그러면 여지없이 보통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보이냐면 이제 혼조세라 그럽니다. 혼조세. 구름을 터치하는 순간 혼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구름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잘 가다 터치 딱 하니까 반응을 막 갑자기 요동을 치죠. 이런 식으로 여기 터치 한번 하니까 갑자기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터치를 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돌파를 할까 말까 막 그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제 양운이 나오고 있죠. 양운이 이제 나온다는 거는 좀 에너지가 좀 차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그러면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30분 봉으로도 보지만 지금 여기는 30분 봉에서는 이평선들이 이게 지금 장기 이평이 이렇게 지나가고 20일 이평이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럼 좀 에너지가 더 축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도전하러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힘 떨어지면 또 여기에 생긴 양운의 영향을 받아 힘 떨어지면 그리고 또 이런 추세선들이 있죠. 자, 추세선 한번 볼까요? 추세선들. 자, 전에 생겼었던 그 박스권에,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여기 생긴 이 박스권의 상단들입니다. 이런 게. 상단선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대충 이렇게. 그리고 그 지점에 저항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라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런 데 저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리케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럼 또 여기 바리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닿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닿기도 전에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만 하면 된다? 구름을 닿는지 안 닿는지 이런 것들을 30분 봉, 1시간 같은 데서, 여기도 1시간에서도 잘 보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의문이 나왔으면, 지금 이평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맞고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뚫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양운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지점이 될지, 이 지점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길라잡이로서 저는
꼭 날봉을 봅니다. 날봉을 왜 보느냐면, 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날봉이에요. 자, 과거의 것을 한번 끌어와서 볼게요. 과거에 날봉으로 2015년이죠. 2015년에 생긴 요 날봉을 지금 제가 프랙탈로 파란색으로 갖다 놨지만 그걸 한번 그냥 차트로 한번 이렇게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래야 이제 이평들이 여기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들이 이렇게 이평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뭘 오늘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들고 왔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있었던 걸 좀 이렇게 이평들이 보이는 형태로 들고 온 겁니다. 자, 여기 22평을 하방 이탈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파할까 말까, 돌파할까 말까,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22평을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지받다가 깼죠. 깨면, 지금 자리에, 최근 며칠 전, 3일 전에, 이거 22평을 한번 터치를 해볼까 하다가 주저앉았죠. 터치를 해볼까 하다가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구름은 차치하고요. 구름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자리의 모습을 저는 요 정도로 이게 돌파를 하다가 실패한 영역으로 봅니다. 요 정도. 닿으려고 애를 써보다가 실패한 거죠. 그럼 요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22평이 내려오고 62평이 아마 이렇게 누울 겁니다. 그럼 한 번쯤은 여기를 터치하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왜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점점 장기 이평들을 돌리게 됩니다. 장기 이평들을 돌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양캔들, 양봉이 필요한 겁니다. 양봉 왜 필요하냐? 장기 이평들을 눕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눕히려면 이렇게 솟아오른 양봉들이 존재해야만 이 이평들이 눕게 되고, 이 이평들이 누워야 이제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돼요. 그럼 이 이평들이 이렇게 눕겠죠. 이 자리 어디쯤에서 눕기 시작하겠죠. 거기를 발판으로 지지하는 게 LPS입니다. 라스트 포인트 혹은 스프링이라고 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요 시기에 온다는 거죠. 다만 이 시기가 좀 짧게 하려면 이 양봉들이 크게 나와주면 이 시기가 짧아지겠구나. 양봉 나온다고 해야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대응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저희도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한다는 게 바깥에서 열심히 돈 번 가지고 여기서 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겠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대응을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돈도 투입을 하지만 대응을 통해서 물량들을 좀 늘려가는 게 지금 이 하락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대응하는 법들을 좀 배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꼭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동지 지났고요. 소한 지났고 대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한 지났고 대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 지나면 입춘 오겠죠. 자, 입춘이 좀 빨리 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좀 이 횡보 구간이 저는 뭐 사실은 좀 더 길면 좋겠다. 그럼 여기 이제 막 생기는 것들 속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것 속에 리플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적하는 길에 여러분과 이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목이 참 마르네요. 오늘 제가 이 쇠뇌로부터 벗어났었던 거, 이거 이제 앞으로 자주 얘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리플에 세뇌되어 있었던 물론 지금도 세뇌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될 리플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현실 리플러라고 해주세요. 미래의 클롬이라는 거 알지만 나는 지금 너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겠다.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뇌에 대한 얘기들 조금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계절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리플 자리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의 구름은 아닙니다. 비전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의 구름은 이 30분봉 열어놓고 내일이나 오늘 밤 이럴 때 한번 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때문에 제가 요즘 살만 나고 있습니다. 댓글이 너무 좋아서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